반갑습니다. 문개인입니다. 우리 시크릿 커리큘럼 이름 포스트피크로 지었고요.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평가원 분석 강의예요. 사실 6월 평가원을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알겠지만 생각보다 볼 게 되게 많아요. 물론 쉽든 어렵든 이 강좌는 촬영이 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조금 결정을 하느라 제가 시크릿으로 남겨놨었죠. 이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봅시다. 올해 커리큘럼 내에서 저희가 좀 변화가 좀 몇 개가 있었던 건데, 처음에는 파트 1하고 파트 2가 이제 피크가 6월달까지 해서 6월 말까지 진행되는 강의였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기출인데 6월 평가원 전에는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먼저 완강을 했었죠. 그래서 6월하고 7월 사이가 비어요. 근데 그냥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비우려고 했어요. 비우려고 했고, 그 이유는 얘를 넣어야 돼서 6월 분석 강의를 넣기 위해서 사실은 비워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시크릿이었냐면 6월 평가원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거는 매년 제가 해왔던 강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이에 포스트피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결국엔 이거예요. 6월 평가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강좌의 성격이 좀 바뀌긴 할 예정이었어요. 만약에 이 시험지가 쉽게 나왔으면 이 시험지가 흑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사실 이 시험지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시험지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전초 작업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는가를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름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포스트 피크 이거나 아니면은 프리 스텝이었거든요. 프리 스텝이면 스텝으로 돌아가기 전에서의 어떻게 내가 이것을 봐야 되는가였고, 포스트 피크면 피크 이후에 이 강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가였는데, 이번 6평 분석은 개인적으로는 피크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스트 피크라는 이름을 좀 붙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출분석 강좌의 가장 간소화된 6평을 위한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서프라이즈냐? 방금 말씀드렸죠. 사실 피크하고 스텝 사이에 중간자적인 성격의 무언가는 있었어야 했어요. 왜냐면 기출을 분석함에 있어서의 아이디어와 스텝이라고 하는 엔제의 성격에 있어서는 사실은 괴리가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평가원이 만든 문제냐 아니면 저희가 만든 문제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괴리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완충제작 같은 역할이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아이디어는 나중에 한 번 더 엄슬리 가이드든 어디든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출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됐다 가정하고 새로운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부터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출제하려고 했는가까지도 연구를 해봐야 해요. 이 소재가 등장했을 경우 나는 어떤 상황을 낼 수 있을까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100%로 올려놓고 나서 문제를 풀 거라는 생각은 믿고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안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기 위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위 지식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도 해야 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지식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크에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널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포스트 피크라고 해서 이름 붙인 거는 여기서 출발한 거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포스트랑 프리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끝났고 그 중요한 시험을 기준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저 야구 안 봐요. 근데 이 수능에서의 우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려보려고 강좌를 기획을 했고요. 분석할 겁니다. 분석할 거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 피크라고 하는 기출분석은 과연 나에게 얼마 정도의 쓸모가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적중은요, 필요 없어요. 적중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적중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강좌를 기획한 게 아니에요. 적중이요? 기출 논리만 똑같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걸 왜 그걸 적중이라고 부르냐 이거지. 그냥 우리는 이 문제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체크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봤던 문항들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통했는가 안 통했는가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기출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항들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들이 맞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교재는 이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파트 1하고 똑같죠. 파트 1의 구성하고 아예 동일하게 구성을 하되 이 교재가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타겟 자체가 작수 예전의 문제들이 아니고 이 6평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알았어야 하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교재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6평 모의고사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그것을 위해서 기출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가, 그걸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우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줬던 문제들 중에서 이것과 비슷한 논리들이 있었는가, 내가 그 논리를 설명한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그것도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기출에서 출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다시 넣고 그다음 미래편에는 저희가 이제 6평의 논리를 거의 다 응용한 문제들을 추가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강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현재 편은 6월 평가원 다시 보기예요. 해설을 할 건데 선생님 해설 강의 찍으셨잖아요. 알아요. 해설 강의는 제가 당일에 업로드했어요. 그러면 가장 날것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강조 안 내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실편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 문항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봤었는가, 이걸 풀기 위해 무엇을 떠올렸고 어떻게 풀었는가를 볼 수 있는 강의가 그 강의고, 해설 강의 보시면 알아요. 작년 해설 강의 제가 학습편하고 현실편으로 해서 현실편을 지금처럼 2시간짜리로 찍어놨었고, 지금 해설 강의 올라온 것처럼 학습편을 제가 5시간을 넘게 찍었어요. 그걸 여기서 할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교재를 받으시면 알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까지 만들어 놓을 거냐면 저기 필기노트, 거의 필기노트 덕후예요. 피크도 만들어, 베스트도 만들어, 다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다 못 알아들으면 이거라도 봐야지. 그죠? 제가 말 빠른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완충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가 설명하는 모든 요소들을 대부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교수님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현재편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져갔어야 했는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과거편에 있을 건데, 알다시피 파트 1하고 파트 2가 사실 구성이 조금 달랐던 건 알죠? 파트 1은 기존에 나왔던 킬러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에서. 근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이 등장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문항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고 공통점 무엇인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격상으로 킬러는 확실하게 파트 1처럼 가겠지만 대부분의 문항들은 파트 2처럼 가기는 할 거예요. 뭐냐면 이 문제는 가장 대표격인 문제가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 있던 문제와 다른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공통된 논리는 당연히 공통되게 갈 거고 다른 논리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고요. 디테일한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시간을 설명을 해요. 20문제를.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다만 그렇게 해야 이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 돼야 수능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강좌가 기획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교육과정이 아닐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교육과정이 아닌 내용을 일부 잠깐 가지고 와요. 선생님 근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요? 분석을 위해서는 잠깐 정도는 언급은 할 수 있을 정도긴 하고요. 막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의 교과의 지식을 알려주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알 거고요. 말로만 언급할 내용도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마 강좌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교재에도 안 넣을 거고 PPT에도 안 넣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편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요게 이제 이번 6월 평가원 10번 문제죠. 10번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필요했는가 였는데, 예를 들어서 완종류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떠올릴 수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2020학년도 9월 평가원이란 말이죠. 그럼 2020학년도 9월 평가원이라고 하는 연도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요소 상황에서 완종류랑 삼엽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완종류가 나와 있고, 그러면 기출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풀 수 있었겠구나. 선생님 근데 저게 너무 7년 전 문제인데 조금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저도 할 말은 없기는 하지만 뭐랄까 상당히 인상 깊은 문제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포인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완종류가요 기출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도 개념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개념에 있었지만 그것을 떠올리기 힘들었다면 문제라도 떠올렸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네모를 쳐놨던 이유는 사실은 저기에 있는 문장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완종류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문장에 저 발견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라서 이 문장 구조가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까지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정말 문장 단위로 분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야?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한번 다시 보자. 이런 거지만 이번에는 요거예요. 지금 파랑 색깔로 해놓은 건 제가 조금 더 새롭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위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나왔던 내용이지 내가 기억해야 될 건 뭐겠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알죠? 실룰 이야기. 디귿번 같은 게 대서양이 형성되었다는데 저 대서양이 형성되었다는 지금까지 한 근 3, 4년 아니 5, 6년 동안의 문제 내에서 저걸 가지고 문제를 물어본 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저걸 물어봤던 사례가 한 번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어딘지 혹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래편?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운 문제들은 몇 개 안 들어갈 겁니다. 한 문제당 3문제 1개씩 넣을 거라 20문제밖에 안 들어가지만 기존에 저희가 문제를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좀 보여드릴 거라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의고사 시즌 1에 있었던 문제인데 비슷한 논리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보자. 봐봐. 설명하지 않았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내가 이것도 주목하라고 하지 않았겠니? 라고 한 번 정도 리마인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도 넣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거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강좌는 이렇게 돼요. 6차시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6차시보다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기출 내용들과 함께 이 문항 하나를 해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3시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따로 촬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기출 분석만, 과거편, 현재편만 지금 3시간이 넘어요. 그럼 그거를 쪼개서 촬영을 하면은 당연히 4차시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엔지까지 합치면은 사실은 한 6차시가 좀 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마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소위 7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저희가 스텝을 개강을 할 건데 개강 일정은 나중에 한번 더 제대로 공지를 드릴게요. 근데 그 개강 전까지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의 마인드를 가져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맞아 이렇게 했었지까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강좌를 좀 알차게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촬영은 아마 매주 3차시 정도니까 아마 2, 3주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것도 3차시라고 해놨지. 알잖아요. 저거 잘 안 지키잖아요. 저보다 빠르잖아요. 보통 아마
꽤나 빠른 속도로 무언가가 진행이 될 거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 6평을 보셨으니까 이 강좌를 볼 거죠. 이 강좌를 보시는 상황은 6평 시험을 정확하게 내가 오답까지 다 제대로 혼자 해본 후 제 논리가 자신의 논리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풀고 엔제 해설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많이들 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6평 미리 풀어야 되나요? 네, 6평 분석지기 때문에 6평을 풀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오시고 나서 저랑 싱크를 맞춰야 돼요. 알겠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풀으면 어떡해. 알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가 몇 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수업 안 들었는데 괜찮은가요? 근데 이거 조금 고민되긴 합니다만 만약에 피크 파트 1을 안 들었다면 이 강좌 듣고 괜찮은 피크 파트 1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미니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 미니 강의를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생각보다 기출문서 괜찮네 하고 빠르게 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제가 막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을 설명할 때는 아마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강좌 내에서. 그래서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신기한 엄기은의 모습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려운가요? 컨텐츠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6평을 어쨌든 한번 받고 해설까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3번 정도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항 자체가 이젠 더 이상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실 제 피크도 어렵다는 평이 되게 많은 게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강좌가 어려울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보여주는 여실한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컨텐츠가 어렵냐? 아니요? 그럼 뭐가 어려운 거지? 생각이 어려운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에서에 막히면은 어려워요. 근데 그 벽이 뚫려야 돼요.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문항을 바라봤을 때 내가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문항 자체에 대한 게 아니고 아, 이 문항은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하는 관점에선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건 좀 알아두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 몇 시간이 걸려도 되고 나를 괴롭혀도 되고 Q&A 하는 우리 조교생들을 괴롭혀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가 결국 수능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진 아니겠죠. 근데 그 논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묻힐 거라고. 묻어있는 상태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이해해야 합니다. 알겠죠? 이 강좌의 핵심은 이거예요. 향후 우리가 수능에 가기 위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시험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자세하고 상세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나가야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일단은 전체적 내용은 이거고 다른 건 없어요. 어쨌든 이제 6월이 지났습니다. 가이드를 제가 새로 드릴 때가 왔어요. 그러면 이런 거야. 6평을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과거에 살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향후 어떤 레슨을 얻고 교훈을 얻은 다음 가야 될지 제가 그건 좀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같이 6평을 아주 찢어 갈겨서 이해해 봅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본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